지난 주말에 청와대가 3대 권력기관인 검찰, 경찰, 국정원에 대한 개편안을 드디어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일단은 사실 이례적 일요일에 발표를 했죠. 네. 뭐 박종철 열사가 죽은 날이다라고 조국 수석이 이제 발표를 하면서 권력 개편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서두에 잠깐 얘기를 하면 최화는 정의로웠지만 검찰 조직은 그렇지 못했다. 그리고 경찰 조직도 최근까지 보면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네.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조금 분산하고 본연의 임무를 되살리자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대공 수사를 이관하는 것들, 그리고 경찰 인사를 독립해서 경찰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고 경찰권을 강화하는 쪽, 그리고 고위공직자 공수처라고 하죠. 이게 설치를 하는 걸 가장 크게 분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정부가 발표했다고 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발표했다라기보다는 이미 그동안 논의가 많이 되었던 겁니다. 다른 당이라도 협의가 많이 됐었고 그동안 진행됐었던 경찰개혁위원회라든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다 일종의 합의를 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부가 빠르게 이제 개혁 드라이브를 건 거죠. 이와 발맞춰서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게 있는데 국가정보원을 일단은 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를 아예 빼버리자. 그리고 이걸 경찰에 주고 안보정보원 같은 경우는 해외 업무에만 주력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국가 권력이 어떤 그 수사기관을 독점을 해서 정부의 입맛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큰 거는 검찰이 조금 너무 비대한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힘을 좀 빼서 분산시키겠다라고 하는 건데 보수 언론에서는 아니 뭐 야당은 뭐 계속 반대가 있는 거고 뭐 그거 들을 필요도 없는 얘기고 네. 보수 언론에서 뭐 조선일보 검찰 국정원 힘 빼고 공룡 경찰 만든다. 그렇죠. 일단은 뭐 국정원이 갖고 있던 기능 중 일부가 경찰로 옮겨지게 되는 부분을 예. 두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검찰 최악의 날 이러고 있는데 개 같은 소리고요. 지금 아까 오창석 씨도 말했지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은 이건 다들 예상했던 안이다. 네. 문제 없는 거고요. 국정원에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 빼갖고 경찰에 주는 것. 이것도 원래부터 얘기가 쭉 나왔던 거예요. 네. 별 문제 근데 이게 없는 거. 이렇게 되면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또 벌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는 거 아니냐 그거잖아. 그런 거기 때문에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은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 분리. 그러니까 괜히 다른 경찰들이 수사 경찰들한테 이거 수사해라 저거 수사해라. 예를 들어서 댓글 수사 같은 경우에 위에서 시켜가지고 댓글 수사 있었는데 없었다고. 댓글 있었으면 없었다고. 이런 거 못하게 이제 분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뭐 합의안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견제하게끔 만들었고 지금 검찰이 불불 끓는다고 하지만 검찰도 내심 아이고 이 정도면 뭐 그렇죠. 다행이야. 안심하고 있다. 생각보다는 덜 왔다. 이런 거기 때문에 별 큰 문제 없어. 오히려 경찰이 지금 뭐 경찰이 뭐 모든 걸 다 갖고 갔다 하지만 경찰이 정말 원했던 것은 수사권 독립하고 기소하는 거거든. 영장을 자기들이 치는 거거든. 그건 빼졌다, 그건 빠졌단 말이야. 물론 그건 헌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입니다만은 정부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이야기조차 빠졌기 때문에 경찰한테는 뭐 납득을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황운하 울산 경찰서요. 네, 강력도 반발했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검찰 경찰 모든 사람들한테 입맛에 맞게끔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이야기한 것보다 굉장히 발전이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은 이건 헌법을 개정하거나 혹은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그럼 국회가 통과되겠냐 하는 거지. 근데 사실 지금 언론들이 계속 검찰의 권한이 엄청나게 축소가 됐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나눠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입장에서는 좀 안심하고 있다라는 걸 보면 그동안 기존의 검찰의 권한이 정말 어마어마했던 거네요. 전 세계에서 최고였죠. 이걸 나눠줘도 사실은 많이 줄어든 건 아니죠. 말씀하셨듯이 개헌하고 나는 그 영장심사권, 기소권이 제일 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진짜로 분리가 된다면 그때는 정말 크게 한번 붙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벌써 뭐 자한당 같은 경우에는 반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대공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마 자한당이 가장 반대하는 거를 이 부분일 거예요. 국정원이 갖고 있던 대공사건을 경찰에 넘긴다. 근데 일단은 국정원 직원들이 경찰에 들어서 합류하는 거고요. 또 경찰도 원래 대공사건 했었어. 뭐 지들만 했나? 1987 영화 보셨지만 거기도 대공사건은 경찰이 했잖아. 옛날부터 쭉 했어요. 근데 경찰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지금까지 진짜 간첩을 잡은 것보다는
그 멀쩡한 사람들을 억울한 사람들을 간첩을 만들었다는 게 문제 아니야. 가장 최근에만 하더라도 그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있잖아요. 최근에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견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한당은 이거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면 국정원 존재 이유가 뭐냐? 국정원 존재 이유 그거 말고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자한당이 저렇게 나와도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을 국민 여론으로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국회에서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보수 언론에서 박종철 또 만드는 것이 아니냐, 공룡경찰을 만들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수사는 할 수 있죠. 박종철 열사가 돌아가신 거는 물고문을 했기 때문에, 고문을 했기 때문에, 고문을 하라고 여기 만든 게 아니거든요, 지금. 권력기관을 이양한 것과 고문을 허용하고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수사하는 부분은 수사하는 부분이고, 이 사건과는 아주 무관한 거기 때문에 이유 없이 엮는 것도 역시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근데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그러면 뭐,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이런 거잖아. 네, 그렇죠. 근데 경찰한테 지금보다는 어쨌든 많은 권한이 가니까. 그래서 권한이 분산이 되게 된다면. 그러니까 어쨌든 그 권한을 남용을 막을 조금 제도적 장치. 네. 이번에는 큰 틀에서만 얘기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없었거든. 네.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 장치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야 국민들이 걱정하는 경찰 파쇼 이것도 없어지겠죠. 경찰 자체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나누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제주도만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경찰 역시 자치경찰제로 돌리고 수사를 하는 수사경찰과 일반 경찰을 분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미국의 FBI 제도가 비슷한 거다. 거의 국가 경찰이 그런 느낌이고 나머지는 자치 경찰로 돌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꼭 그 경찰 조직 전체가 비대해져서 막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이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어쨌든 경찰 권력이 지금보다는 커지기 때문에 이제는 경찰대학 폐지도 공론화해야 된다. 경찰 권력이 세지면 세질수록 경찰대학 자기들끼리 간부들 엘리트 기득권. 똘똘 뭉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대 폐지는 좀 공론화해야 되지 않겠냐. 이건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경찰대학 문제도 얘기할 시점이 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는 건가요? 하다가 네. 또 사법고시하고 나가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서 너무 짜증나요. 그거 보면. 그럼 그거 다 국민 세금으로 주는 거거든. 공짜로. 그것도 군대도 안 가요. 경찰대학 애들은. 뭐 하는 짓이야 그게. 경찰대들 멋있던데. 경찰대는 아쉽다 어땠어요? 없어지면. 네? 경찰대는 어땠어요? 좋았어요. 괜찮았나요? 는 육사보단 경찰대가 제 스타일이긴 했어요. 육사도 만나고 경찰대도 만나봤나요? 사귄 건 우리나라 아니고. 3사 다 조지고 있는 거야 그냥. 사귄 건 아니고 그냥 뭐 그래봤자 소개팅 뭐 이런. 그래봤자 그 친구들 연봉 얼마 안 돼요. 아. 네 허영을 채워줄 만한 사람은 10억밖에 없어. 허영? 홍콩 10억밖에 없어. 제 홍콩 시방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좀 부셔버린다고 했지, 내가. 경찰청장이 그 사람보다 더 적게 볼 거야 아마. 네, 그럼 다음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가 나오네요. 홍문종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경민학원이죠. 이 홍문종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곳인데 여기에 대한 압수수색도 지금 진행이 됐다고 해요. 지난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공천 헌금성 금품을 받았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참 특권을 원도 한도 없이 누린 게 아닌가. 이 당의 전통적인 관례인데 걸린 것 같아. 좀 억울할 수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닌데. 남들 다 하는데. 그래. 예전에도 그 신방연대할 때 서청원 20억 받고 한번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이 당의 전통적인 그 재산 증식의 한 방식인데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돈이 생각보다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학원 이사장을 하거나 그러니까요. 아니 무슨 연구소를 세워서 자기가 이사장을 하거나 뒤에 바지사장을 세워서 그 돈을 기부받고 결국은 자기 돈을 쓰게끔 만드는 행위를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행인가 봐요. 이게 세금 탈루하고 불법 자금 받을 수 있는 통로로 여기만 굉장히 그렇습니다. 힙한 얘기예요. 이 당만 좀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는 정황이 걸렸기 때문에 수사를 받고 만약에 잘못됐으면 이제 깜빡가야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우현 지금 구속된 네. 이우현 수사하다가 알게 된 거야. 왜냐면 이우현이 뭐로 들어갔냐면 이우현이 자기가 공천 준다 그래놓고 여러 사람한테 공천 받았단 말이야. 공천 헌금을. 그래서 그거 보니까는 이거 홍문종이도 받았네? 이게 이제 꼬리를 잡은 거죠. 그럼 홍문종이를 어떻게 받았느냐? 지금 검찰은 이걸 어떻게 의심하고 있냐면 홍문종이 당 2014년 새누리당 사무총장 있으면서 중앙당 공천심사위원장이었어. 그러니까 그런 힘을 이용해갖고 근데 직접 받지는 않고 직접 받으면 걸리잖아. 돌려서. 그러니까 경민학원 대학교로 돌려가지고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학교에 장학금 같은 걸로 기부하는 거야. 기부하면 문제 있나? 그렇죠. 그렇잖아. 근데 홍문종은 이 학원의 이사장이고 직거니까 학교가 직거라고 생각하니까 글로 들어가도 내 돈이다.
그래서 그쪽으로 돌렸다는 게 지금 검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포착한 것 같고. 근데 이 경민학원은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몇 년 전에도 이거 뭐 예술인들, 외국 사람들 아프리카 뭐 박물관 만든다고 불러가지고 돈도 안 주고 여기서 그냥 굴렸던 거. 그거 맞죠. 홍문종. 홍문종. 그게 문제가 됐고요. 또 문제는 이 홍문종이가 본인이 갖고 있던 땅이 있어요. 이 땅을 경민학원에 팔았어. 경민학원에 팔았다고요? 그렇지. 내가 나한테 판 거야. 그럼? 그렇지. 신개념인데? 나에게 나를 보낸다. 그렇지. 그거 뭐 어떻게 싸게 팔았겠어, 비싸게 팔았어. 비싸게 팔아도 문제고 싸게 팔아도 문제야. 그쵸. 그쵸. 어쨌든 한쪽은 이득이니까. 그런 짓을 왜 했을까? 그런 짓을 자꾸 하고 있는 거야. 세금? 학원을 이용해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학원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 홍문종도 말이죠.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돈 받았다고 이름 적혀 있었죠. 그 또 빠져나갔지 그때도. 그러니까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간 이름 들어간 사람 중에 구속된 사람이 처벌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홍준표도 그냥 완구형 나갔죠. 무죄 나왔잖아요. 이완구도 나갔지. 김기춘도 나갔지. 그럼 뭐야? 성완종은 미친놈이야? 죽기 직전에 이렇게 뭐 자기한테 기분 나쁜 사람한테 이렇게 썼을까? 그러니까. 이런 법원에서 검찰의 수사를 엉망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있다고 하니까 뇌물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참 안타깝죠. 네. 그래서 사실 근데 지금 이 친박 쪽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좀 웃음 짓고 있으란 사람 홍준표 대표가 당분간은 좀 당분간은 아마 약간 뭐 내년 3일 6월까지 전화처럼. 올해 6월까지는 3개월 4개월 전화 네. 독주를 할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대구를 방문을 했고 이분이 오늘은 부산을 방문을 했는데 부산에서도 정말 망발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부산 사람으로서, 부산의 민주당 당원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부산을 극우를 갈라치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홍준표에서 그 흔들리지 않는 그 자기 고정 지지층을 부산에서도 확고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정말 많이 돌아섰거든요, 부산이. 실제로 탄핵 직전에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오거돈 후보가 49%를 받았습니다. 거의 진짜 조금만 더 받았으면 50대 50이 나올 정도로 근소하게 다 잡았었는데 지금도 이러고 있다는 것 자체는 부산 시민의 민심을 전혀 모르는데 모르는 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자기 스탠스는 정확하게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의 빠는 이렇게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생기게 합니다. 더 문슬람 공고해지고.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괴벨스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문술람이 어떻고 혹은 또 질질 짠다 표현됐어요 대통령 보고. 네.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한테도 있다고 망발을 했었거든요. 늘 하던. 망발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저 언론들이 뭐라고 안 그랬다고. 그러니까 지금 와 또 그런 거. 근데 만일 이명박 박근혜가 정권 잡았을 때 야당 의원들이 우리 쪽 의원들이 이렇게 했어 봐요. 또 난리 나거든. 난리 나죠. 뭐 격이 없냐느니 뭐 이런 얘기 분명히 났을 거예요. 막말이라는 조중동 합세해서 난리 나죠. 난리가 나죠. 근데 지금 봐요. 당 대표라는 사람이 이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런데도 기자들이 그대로 써주고 있고 근데 이렇게 비판 안 하고 하면 있어. 본인 격이 떨어진다는 건 모르나? 몰라. 이미 격이 없었어요. 모르니까 유여이랑 싸우고 자빠졌지. 아니 근데 어른인데 그래도 어른이 어디 있어요? 어른 아이 정도. 어른 아이 정도입니다. 아니 뭐 예전에 귀태 발언했다고 그 난리를 치는 거 아니야 거기서. 아, 그때 이정현 수석이었죠. 나와가지고 소리치고 난리를 쳤죠. 귀태 발언했다 그 난리를 치면서 사람 못 살고 그러는 인간들 지금 하는 꼬라지를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인정 또 안 한다는 거잖아. 근데 뭐 이러면서도 없는 얘기했죠. 뭐 PK에서 우리가 자기들이 이기고 있다고. 이기고 있다고. 그런데 여론 조작한다고. 여론 조작 어디서 씨발 누가 그런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좋아요. 그래서 홍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난 게 한편은 아시죠? 한편은 기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앞으로 계속 헛소리 할 거거든 이런 식으로. 얼마나 좋아. 올해 6월까지는 당분간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당대표 자리에. 네. 무탈하게 건강을 잘 유지하시고 그래야지 자유한국당이 폭망하니까 계속 그때까지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하고 있다는 박수 쳐주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1987 관람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김무성은 아들 낳아서 봤나 혹시? 안 나왔을 텐데. 아니 김무성 어쨌든 YS계였고 민추협 출신이고 6월 항쟁 때 같이 동참한 건 사실이니까 아마 자유한국당에서 거의 최초로 봤을 걸. 그러니까 뭐 본인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뭐 문재인 정권도 현재 제왕적 권력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 3년 정도 뒤에 권력형 부정사건이 터질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영화 쳐보고 그냥 기원하는 거지. 감동했다, 뭐 눈물 흘렸다 이렇게 쓰면 박수 받았을 그러니까요. 거야. 웬일이래? 근데 거기서 뒤에 쓸데없는 말을 하니까 요거 쳐먹지. 네, 끝까지 둘 다 정무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김무성 대표가 우리 시사 안도로메다에서 김무성을 부르려고 그랬거든.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
나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왜? 몰라, 안 나온대. 무서워서 안 나오나 보지. 혹시 무줄이라는 단어 아세요? 물어보려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내가 지어줬어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니, 1987에 대해서 홍준표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영화도 있나라고 대답하고 안철수한테 정말? 물어보니까 1987 때 뭐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의학대학원 뭐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열공하고 있었다. 바보야, 진짜? 뭐 앞뒤 없는 말을 지금. 아니, 그렇게 정치를 대답해서. 더 이상 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동문서답하고 자빠졌어. 근데 잠시 뒤에 저희가 그쪽 얘기도 좀 해보긴 하겠지만. 야, 그런 인간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진짜 이 나라가 정말 좀 부끄러울 때가 약간 있습니다. 개그 진짜. 욕심 있으신 거 아니에요? 네, 사람들이 해서 만들었어요. KB구나, KB. 제가 코리아 병신. 코리아 바보라 그랬거든, 이거를. 근데 원고에다 코리아 바보라고 적었는데, 박지희가 코리아 보지라고 적었지. 코보. 코보. 코보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 메갈한테 혼나. 앞으로 국민은행 사내방송 절대 못하겠다. 아, 죄송해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뭐, 서병수 부산시장하고 굉장히 또 어색한 상황이 연출이 됐다고. 홍준표? 네, 그러더라고요. 홍준표가 서병수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안 좋았는데, 카드가 또 마땅한 게 없어. 그렇죠. 근데 이번에 바른정당 탈당한 김세현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병수를 날리고 싶어가지고, 뭐, 안데이 카드도 갖고 나오고, 장재원 형 카드도 한번 해보고. 네. 근데 다, 지들이 안 나온다 그러잖아. 네. 지들도 알고도 죽을 길을 왜 가? 그러니까 홍준표가 마땅한 카드가 없어. 그나마,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 서병수가 낫겠다. 근데 서병수가 너무 꼴보기 싫거든. 그래서 맞아. 김세현이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도 김세현 복당 안 된다 그랬거든, 홍준표가. 그런데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서병수를 견제하려면. 근데 이제 김세현이 들어왔는데 또 홍준표로서는 김세현이 너무 부자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부자 이미지 당을 털어버리고 싶은데 정말 막 극강 부자가 들어왔거든. 서민생활과는 정말 눈꼽만큼도 맥을 같이 하는 게 없죠. 900억대 자산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마 처음에 홍준표는 부산시장 후보를 전략 공천하려고 그랬겠지. 서병수를 아웃시키고. 네. 네. 근데 지금 후보권이 없기 때문에 서병수와 김세현을 아마 경선을 한번 붙이려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서병수랑 쳐 싸우다가 그 홍준표가 서병수 조금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또 보이기도 했어요. 그게 지금 홍준표가 조금 바뀐 스탠스 아니야. 그래서 경선을 해서 뭐 김세현이가 경선하라고 하겠지 뭐. 경선을 해서 이 붐을 좀 일으키려고 그러지 않겠냐. 근데 김세현은 말이죠. 만약에 저는 못 나올 것 같은데. 후보가 되잖아요. 자한당 후보가 되잖아. 그러면은 얘가 갖고 있는 그 동일고무 그 주식을 백지신탁. 다 백지신탁 해야 돼. 하고 싶겠어? 그걸 하고 싶겠니? 나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러니까 확인된 신고된 재산만 매번 800억에서 900억 사이거든요. 그걸 백지 신탁을 한다는 게 쉬울까? 이게 동일고문뱅크가 향토 기업이란 말이에요. 네. 그 지역 유지로서의 공고함을 버려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아버지 때부터 이어오던. 근데 그거 전 쉽지 않다고 아니요, 봅니다. 지금 지난 3월 공개한 김세현 재산은 1,558억이에요. 두 번째로 2등입니다. 1등은 병관 아버지. 그렇지, 병을 하고 싶지. 바로 입양됐네. 바로 입양됐네. 이렇기 때문에 자체 입양. 이거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아마 김세현도 머리가 아플 것이다. 그러면은 홍준표는 어떻게? 아니 뭐 누가 되든 안 돼. 이번에는 무조건 민주당 이기게 돼 있어. 저는 저 김세현 후보가 나오면 무조건 뭐 필승 카드라고 보수 쪽에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저 부산 사람 입장에서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김진재가 16대 때 국회의원 됐을 때 72%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박근혜가 와도 못 이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18대부터 이제 김세현 의원이 나왔는데 64, 66 받다가 이번에 56 받았습니다. 과반 조금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자기 그 집안에서만 그런 거 아니야? 자기 안방에서만. 네. 근데 부산 시장 선거는 전체를 커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자기 지역구도 이렇게 많이 무너졌는데 과연 부산 전체를 커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김진재 때 활동하던 그 창업주들이 살아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김세현을 회장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릴 때 용돈 주던 꼬마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저도 선거하면서 상공에서 회장이나 누구 기업 회장들 만나잖아요. 연합 모임 가보면 우리 세현이 많이 컸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부산시장으로 밀어주고 서포트할까라는 생각에는 좀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똑같은 게 남경필 아니야. 남경필도 지들 아버지. 네. 그 아버지 빨로 계속 팔 달고 국회의원 한 거거든. 네, 그렇죠. 그걸로 경기지사까지 했지만 이번에 경기지사 되겠어? 택도 없지. 이번에 한국당 복당 선언 그러니까 하셨던데요? 뭐 이게 뭐라고 별짓을 다 하지. 아버지로 흥한 자지 아들로 망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아버지로 흥한 자지? 뭐라 그랬어? 나 그렇게 들렸는데? 아버지로 흥한 자 아들로 망한다. 아버지로 흥한 자는 누굴까? 아버지로 흥한 자지 뭐 유전이 뛰어나다거나.
궁금하네요. 네. 근데 남경필 경기지사가 이 조조의 길이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예요, 조조가 그러니까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동탁을 토벌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조조가 되는 길을 택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동탁이 누군데 그러면? 너네 당 당대표가 동탁이었는데. 비슷하죠. 네. 누굴 동탁으로 생각을 했을까? 근데 또 하태경 최고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그 조가 이제 세조다 그러면서 철새다. 이렇게 그렇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세조자의 조조는 맞는 것 같네요. 이재명 시장도 한마디 했네. 네. 조조는 시류에 따라 진영을 옮겨다니지 않았다. 그렇지. 용맹하지만 의탁할 곳을 찾아 옮겨다니는 건 여포다. 넌 여포다는 거네. 여포 됐네 조조하려다가. 예, 그렇죠. 여포도 너무 많이 띄워줬다. 여포는 무장이라도 최강인데. 뭐 최강님 그게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남경필과 항상 함께 이름이 나오는 게 원희룡? 원희룡이잖아요. 네. 그럼 원희룡은 탈당을 할 것인가? 지금 국민의당, 바른정당이죠. 바른정당 있잖아. 제가 인터뷰를 해본 결과 탈당을 할 것 같아. 나올 것 같습니까? 근데 자유한국당 갑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무소속으로? 지가 장고를 재겠지. 무소속으로 나가는 게 더 좋을지, 자유한국당 나가는 게 더 좋을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무소속 쪽으로 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경필하고 또 다른 거거든. 포지션이 특히 또 제주 있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민은 아니면은 아예 안 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예 드랍? 아예 안 나가고 보궐선거에 그런 생각도 있지 않을까. 다른 방식으로? 그게 훨씬 더 또 안전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이게 여러 가지를 놓고, 그러니까 무조건, 남경필은 없잖아, 지금. 무조건 경기지사 한 번 더 한다는 거잖아. 네, 한 번 더밖에 없죠. 근데 원희룡은 그게 아닌 것 같아. 또, 이, 물리적으로 여의도하고 너무 멀잖아. 남경필이야 수원하고 여의도하고 가깝지만, 제주하고 여의도가 너무 멀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원희룡은 내가 여기서 해도 정치적으로 별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큰 정치를 하기에는 제주도는 조금 너무 관광이죠. 옛날에 말이죠. 홍준표가 경남 도지사 하면서 서울에 정말 삐딱삐딱하게 왔다 갔다 그랬거든. 그리고 서울에다가 여의도에다가 그 자기 그 경남 그 파견소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 엄청 크게 만들어놨어. 그리고 자기 핵심 치크를 박았다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원희룡도 지금 서울에다가 출장소 사무소 이런 거 해놓고 또 자기 치크를 박았어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서울로 여의도로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다. 보궐로 들어올 거면 당을 택해야겠네요. 아니지, 그것도 뭐, 무소속 할 수도 있고, 그것도 장고제겠죠. 뭐가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근데, 바른정당 간판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 그건 힘들겠죠. 네, 일단 탈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이 무소속 계속 앞에 놓고 저울질 하지 않을까. 역시 간을 보지 않을까. 제가 늘 말하지만, 간 보는 새끼들, 잘된 새끼들 하나도 못 봤어요. 방금 인터뷰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욕해도 되는 거예요? 나 누구나 말 안 했잖아. 간 보는 새끼들. 누구나 말 안 했잖아. 그분이 간 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질립니다, 근데 사실. 네. 간 보지 말라고. 뭘 간을 봐. 청정구역이랑 수다면 간 보지 말라고. 아니, 간 보는 순간 나 끝이야. 얘는 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오늘 뭐 가는 가야 돼요. 열기 전에 한다고 해야 돼. 맛보기 전에. 맛보기 전에 한다고 해야 돼. 네, 그리고 이제 임종석 실장이 지난주에 김성태 그 자한당 원내대표하고 회동을 하면서 아랍에미리트 논란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성태로서는. 여기서 이제 뭐 논란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언젠가는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이렇게 논란이 됐으면, 또 대통령도 적절한 시기에 밝힌다 했잖아. 네. 때가 되면 밝혀야 된다. 이거 그냥 묶어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아무리 국익이어도 언젠가 밝혀야 되는 일입니다. 네. 그래도 뭐, 앞으로 청와대가 제1야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사이좋게 잘 지내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유한국당 관련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국민의당 얘기를 또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이 2월 4일 전당대회 확정을 했죠. 그래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승인할 전당대회가 될 텐데 당무위원회 과정에서 욕설하고 몸싸움이 난무했다고. 네, 오랜만에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개판 치는 모습 봤는데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안철수는 그냥 뭐 어떤 일이 있어도 합당하려고. 정말 직진남이야, 직진남. 그 이번에도 당무위원회 비공개로 개최했죠. 비공개로 개최하고 나서 아마 지금 이상돈이 갖고 있는 의장직을 뺏으려고. 네. 만약 안 나오면은 어떻게 징계라도 드려서 뺏으려고 할 거예요. 당규 개정하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찬성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합 반대파들이 아무리 안 된다고 난리치고 아마 도끼가 날아와도 그냥 고하지 않을까. 방패를 들고 와서. 무조건 고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꼼수를 좀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철수 측이 통합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승민도 겉으로는 뭐 확정된 거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김세현도 떠났고 합당 안 되면은 유승민도 정치인상 나가리예요. 나가리기 때문에 어떻게든 합당하려고 그럴 것이다. 근데 당무위원회에서도 이 난리가 났는데 전당대회장에서는 당연히 물리적인 충돌이 있지 않을까 뭐 싶은데. 그래든 말든 안철수는 지 원하는 대로 할 거예요. 생중계로 좀 구경하고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오랜만에 굉장히 그 모습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당대회를 아마 그래서 한 곳에서 하지 않고 분산 개최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난장판을 조금 축소시키자. 이런 꼼수 아닌가. 그러면은 이 통합 반대파하고 뭔가 좀 합의를 볼 가능성은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의 이혼 없습니다. 같은 느낌? 네, 없어요. 무조건 꼼입니다. 그러니까 2월 15일이 일단 1분기 정당 보조금 지급 기한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통합 반대파 입장에서는 이 2월 15일 전에 신당을 만들어야 창당 자금을 좀 마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통합 반대파들이 신당을 만들면 원내교섭단체 20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20석이 돼야 돈도 한 10몇 억이 나오는 거지. 그 20석 안 되면 돈도 안 나와. 5% 나와요. 5% 전체 정당 지급액에. 그러니까 20석이 된다는 가정하에 뛰쳐나와야 되는데 과연 20석이 될까요? 쉽지 않아 보여요. 만약에 이게 개혁신당 교섭단체 구성이 안 되면은 11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뭐 지구돈 쓸 사람들도 아니고 똥줄 타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근데 지금 찬성파 같은 경우에는 10석도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왜냐면 밖에 나가면 춥잖아. 춥기 때문에 10석도 안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네요. 특히 또 비례대표가 지금 안철수가 안 놔준다 그랬기 때문에 안 놔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한번 전당대회까지 좀 기다려보면서 지켜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그 재산 증식의 한 방식인데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돈이 생각보다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학원 이사장을 하거나 그러니까요. 아니 무슨 연구소를 세워서 자기가 이사장을 하거나 뒤에 바이사장을 세워서 그 돈을 기부받고 결국은 자기 돈을 쓰게끔 만드는 행위를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유행인가 봐요. 이게 세금 탈루하고 불법 자금 받을 수 있는 통로로 여기만 굉장히 그렇습니다. 힙한 얘기예요. 이 당만 좀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는 정황이 걸렸기 때문에 수사를 받고 만약에 잘못됐으면 이제 깜빡가야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우현 지금 구속된 네. 이우현 수사하다가 알게 된 거야. 왜냐면 이우현이 뭐로 들어갔냐면 이우현이 자기가 공천 준다 그래놓고 여러 사람한테 공천 받았단 말이야. 공천 헌금을. 그래서 그거 보니까는 이거 홍문종이도 받았네? 이게 이제 꼬리를 다 잡은 거죠. 그럼 홍문종이를 어떻게 받았느냐? 지금 검찰은 이걸 어떻게 의심하고 있냐면 홍문종이 2014년 새누리당 사무총장 있으면서 중앙당 공천심사위원장이었어. 그러니까 그런 힘을 이용해갖고 근데 직접 받지는 않고 직접 받으면 걸리잖아. 돌려서. 그러니까 경민학원 대학교로 돌려가지고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학교에 장학금 같은 걸로 기부하는 거야. 기부하면 문제 있나? 그렇죠. 그렇잖아. 근데 홍문종은 이 학원의 이사장이고 직거니까 학교가 직거라고 생각하니까 글로 들어가도 내 돈이다. 그래서 그쪽으로 돌렸다는 게 지금 검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포착한 것 같고. 근데 이 경민학원은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몇 년 전에도 이거 예술인들 외국 사람들 아프리카 박물관 만든다고 불러가지고 돈도 안 주고 여기서 그냥 굴렸던 거. 그거 맞죠. 홍문종. 홍문종. 그게 문제가 됐고요. 또 문제는 이 홍문종이가 본인이 갖고 있던 땅이 있어요. 이 땅을 경민학원에 팔았어. 경민학원에 팔았다고요? 그렇지. 내가 나한테 판 거야. 그렇지. 신개념인데? 나에게 나를 보낸다. 그렇지. 그거 어떻게 싸게 팔았겠어? 비싸게 팔아서. 비싸게 팔아도 문제고 싸게 팔아도 문제야. 그쵸. 그쵸. 어쨌든 한쪽은 이득이니까. 그런 짓을 왜 했을까? 그런 짓을 자꾸 하고 있는 거야. 세금 학원을 이용해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경찰 역시 자치경찰제로 돌리고 수사를 하는 수사경찰과 일반 경찰을 분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미국의 FBI 제도가 비슷한 거다. 거의 국가경찰이 그런 느낌이고 나머지는 자치경찰로 돌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꼭 그 경찰 조직 전체가 비대해져서 막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이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어쨌든 경찰 권력이 지금보다는 커지기 때문에 이제는 경찰대학 폐지도 공론화해야 된다. 경찰 권력이 세지면 세질수록 경찰대학 자기들끼리 간부들 엘리트 기득권 똘똘 뭉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대 폐지는 좀 공론화해야 되지 않겠냐.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경찰대학 문제도 얘기할 시점이 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는 건가요? 하다가 또 사법고시하고 나가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서 너무 짜증나요. 그거 보면. 그럼 그거 다 국민 세금으로 주는 거거든. 공짜로. 그것도 군대도 안 가요. 경찰대학 애들은. 뭐 하는 짓이야. 그게. 경찰대들 멋있던데. 경찰대는 아쉽다 어땠어요? 없어지면. 에? 경찰대는 어땠어요? 좋았어요. 괜찮았나요? 는 육사보단 경찰대가 제 스타일이긴 했어요. 육사도 만나고 경찰대도 만나봤나요? 사귄 건 우리나라 아니고. 3사 다 조지고 있는 거야 그냥. 사귄 건 아니고 그냥 뭐 그래봤자 소개팅 뭐 이런. 그래봤자 그 친구들 연봉 얼마 안 돼요. 아. 네 허영을 채워줄 만한 사람은 10억밖에 없어. 홍콩 허영? 10억밖에 없어. 제가 홍콩 시방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좀 부셔버린다고 했지, 내가. 경찰청장이 그 사람보다 더 적게 볼 거야 아마. 네, 그럼 다음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가 나오네요. 홍문종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경민학원이죠. 이 홍문종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곳인데 여기에 대한 압수수색도 지금 진행이 됐다고 해요. 지난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공천 헌금성 금품을 받았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참 특권을 원도 한도 없이 누린 게 아닌가. 이 당의 전통적인 관례인데 걸린 것 같아. 좀 억울할 수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닌데 남들 다 하는데 그래. 예전에도 그 신방연대 할 때 서청원 20억 받고 한번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이 당이 더 지금 아까 오창석 씨도 말했지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은 이건 다들 예상했던 아니다. 네. 문제 없는 거고요. 국정원에 갖고 있던 대공수 사건 빼갖고 경찰에 주는 것. 이것도 원래부터 얘기가 쭉 나왔던 거예요. 네. 별 문제 근데 없는 이게 거. 이렇게 되면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또 벌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는 거 아니냐 그거잖아. 그런 거기 때문에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은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 분리. 그러니까 괜히 다른 경찰들이 수사 경찰들한테 이거 수사해라 저거 수사해라. 예를 들어서 댓글 수사 같은 경우에 위에서 시켜가지고 댓글 수사 있었는데 없었다고. 댓글 있었으면 없었다고. 이런 거 못하게 이제 분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뭐 합의안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견제하게끔 만들었고 지금 검찰이 불불 끓는다고 하지만 검찰도 내심 아이고 이 정도면 뭐 그렇죠. 다행이야. 안심하고 있다. 생각보다는 덜 왔다. 이런 거기 때문에 별 큰 문제 없어. 오히려 경찰이 지금 경찰이 모든 걸 다 갖고 갔다 하지만 경찰이 정말 원했던 것은 수사권 독립하고 기소하는 거거든. 영장을 자기들이 치는 거거든. 그건 빼졌다. 그건 빠졌단 말이야. 물론 그건 헌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입니다만은 정부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건데 이야기조차 빠졌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뭐 납득을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황운하 이제 울산 경찰청장 강력도 반발했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검찰 경찰 모든 사람들한테 입맛에 맞게끔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이야기한 것보다 굉장히 발전이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은 이건 헌법을 개정하거나 혹은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그럼 국회가 통과되겠냐 하는 거지. 근데 사실 지금 언론들이 계속 검찰의 권한이 엄청나게 축소가 됐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나눠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입장에서는 좀 안심하고 있다라는 걸 보면 그동안 기존의 검찰의 권한이 정말 어마어마했던 거네요. 전 세계에서 최고였죠. 이걸 나눠줘도 사실은 많이 줄어드는 건 아니죠. 말씀하셨듯이 개헌하고 나는 그 영장심사권, 기소권이 제일 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진짜로 분리가 된다면 그때는 정말 크게 한번 붙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벌써 뭐 자한당 같은 경우에는 반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대공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마 자한당이 가장 반대하는 거를 이 부분일 거예요. 국정원이 갖고 있던 대공사건을 경찰에 넘긴다. 근데 일단은 국정원 직원들이 경찰에 들어서 합류하는 거고요. 또 경찰도 원래 대공사건 했었어. 뭐 지들만 했나? 1987 영화 보셨지만 거기도 대공사건은 경찰이 했잖아. 옛날부터 쭉 했어요. 근데 경찰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지금까지 진짜 간첩을 잡은 것보다는 그 멀쩡한 사람들을 억울한 사람들을 간첩을 만들었다는 게 문제 아니야. 가장 최근에만 하더라도 그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있잖아요. 최근에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견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한당은 이거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면 국정원 존재 이유가 뭐냐? 국정원 존재 이유 그거 말고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자한당이 저렇게 나와도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을 국민 여론으로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국회에서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보수 언론에서 박종철 또 만드는 것이 아니냐, 공룡경찰을 만들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수사는 할 수 있죠. 박종철 열사가 돌아가신 거는 물고문했기 때문에, 고문을 했기 때문에, 고문을 하라고 여기 만든 게 아니거든요, 지금. 권력기관을 이양한 것과 고문을 허용하고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수사하는 부분은 수사하는 부분이고 이 사건과는 아주 무관한 거기 때문에 이유 없이 엮는 것도 역시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근데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경찰 아니 그러면 뭐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이런 거잖아. 네, 그렇죠. 근데 경찰한테 지금보다는 어쨌든 많은 권한이 가니까. 그래서 권한이 분산이 되게 된다면. 그러니까 어쨌든 그 권한을 남용을 막을 조금 제도적 장치. 네. 이번에는 큰 틀에서만 얘기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없었거든. 네.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 장치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야 국민들이 걱정하는 경찰 파쇼 이것도 없어지겠죠. 경찰 자체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나누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제주도만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고 지난 주말에 청와대가 3대 권력기관인 검찰, 경찰, 국정원에 대한 개편안을 드디어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일단은 사실 이례적 일요일에 발표를 했죠. 네. 뭐 박종철 열사가 죽은 날이다라고 조국 수석이 이제 발표를 하면서 권력 개편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서두에 잠깐 얘기를 하면 최화는 정의로웠지만 검찰 조직은 그렇지 못했다. 그리고 경찰 조직도 최근까지 보면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네.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조금 분산하고 본연의 임무를 되살리자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대공 수사를 이관하는 것들 그리고 경찰 인사를 독립해서 경찰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고 경찰권을 강화하는 쪽 그리고 고위공직자 공수처라고 하죠. 이게 설치를 하는 걸 가장 크게 분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정부가 발표했다고 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발표했다라기보다는 이미 그동안 논의가 많이 되었던 겁니다. 다른 당이라도 협의가 많이 됐었고 그동안 진행됐었던 경찰개혁위원회라든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다 일종의 합의를 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부가 빠르게 이제 개혁 드라이브를 건 거죠. 이와 발맞춰서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게 있는데 국가정보원을 일단은 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를 아예 빼버리자. 그리고 이걸 경찰에 주고 안보정보원 같은 경우는 해외 업무에만 주력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국가 권력이 어떤 그 수사기관을 독점을 해서 정부의 입맛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큰 거는 검찰이 조금 너무 비대한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힘을 좀 빼서 분산시키겠다라고 하는 건데 보수 언론에서는 아니 뭐 야당은 뭐 계속 반대하는 거고 뭐 그거 들을 필요도 없는 얘기고 네. 보수 언론에서 뭐 조선일보 검찰 국정원 힘 빼고 공룡 경찰 만든다. 그렇죠. 일단은 뭐 국정원이 갖고 있던 기능 중 일부가 경찰로 옮겨지게 되는 부분을 예. 두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검찰 최악의 날 이러고 있는데 개 같은 소리고요.